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가을어기를 맞아 인천 연평어장에서 꽃게 조업이 한창인 가운데 서해 북방한계선 NLL 인근 해상에 매일 100척이 넘는 중국 불법 어선이 출몰해 불법 조업을 일삼고 있습니다. 19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 따르면 이달 들어 서해 NLL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은 하루 평균 116척에 이르는데요. 지난해 10월 하루 평균 81척의 중국 어선이 서해 NLL에서 머문 곳과 비교하면 43.2%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8일에는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NLL을 침범한 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해경에 납포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중국 어선은 북한 당국에 돈을 주고 허가를 얻어 서해 NLL 북측 해역에 머물다가 야간이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우리 어장 쪽으로 내려와 불법 조업을 하는데요. 저인망 중국 어선까지 금어기를 끝내고 지난 16일부터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내 허가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서해상에 중국의 불법 어선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어선들은 단순히 불법으로 꽃게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고 유사시 위험한 해상 민병으로 돌변할 수 있는데요. 최근 중국 당국에서 민간 선박을 투입해 해군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이런 중국 불법 어선들을 가만히 두면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이러한 위협들에 대처하기 위해 개량한 무기가 전 세계에 주목받으며 중국을 경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무기보다 더욱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시진핑은 사면임이 확정된 이후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해 해양 강국의 건설을 통한 힘의 투사력과 국익의 범위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최근 빠른 속도로 해군력을 팽창시키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전세계 해양 패권에서 미국을 제치고 팍스 시니카를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팍스 시니카는 중국에 의한 평화라는 라틴어의 뜻으로 중국의 패권에 의해 동아시아에 평화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중국 중심의 패권 질서를 구현하자는 것인데요. 중국이 바다를 접한 주변 국가를 평정하고 더 나아가 태평양에서 미국을 꺾으려면 강력한 해공군력 건설이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중국은 최근 10년간 무서운 속도로 군사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엄청난 속도로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 해 두세 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공 구축함을 중국은 동시에 5-6척씩 건조하는가 하면 호위함급 무장을 갖춘 초기함을 10척씩 찍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함정들이 제대로 된 것인지는 많은 의문을 낳고 있으나 어쨌든 엄청난 규모로 확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심지어 민간 선박에도 무장한 민병 조직을 승선시키고 있습니다. 해상민병이라는 이름의 해군 보조병력을 확충하고 나선 것인데 그 규모가 수십만 명에서 많으면 100만 명 이상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필리핀 해역 휘트선 남초에 중국 어선 250여 척이 대거 몰려들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삼국지 적벽대전 속 연안계처럼 어선과 어선을 이어 거대한 방벽을 이룬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바람을 피하려는 중국 어선일 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중공이 대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해상 민병대가 공식화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다른 남중국해 분쟁 수역을 차지할 때 쓴 회색지대 전략으로 해군, 해양경찰을 같은 공권력 대신 국제법상 완전한 민간인을 내세워 해역을 점유하는 방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공이 회색지대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해상 목표를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수법이 바로 해상 민병대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앞으로 중국이 우리나라의 서해, 이오도 해양에도 이처럼 해상 민병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서해상에서 발생한 중국 어선들의 과격행위 배후에 해상 민병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불법 조업하던 100톤급 중국 어선이 해경에 고속단정 한 척을 들이받아 전복시킨 사건도 그 뒤에 해상 민병대가 있었을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해상 민병 활용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최근 AP통신 등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선박들이 겉으로는 민간 선박을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해상 능력을 강화하는 민군 융합 정책의 일환이며 이것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시진핑 취임 직후에 난사 중추함대 창설 이후 그 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 함대에 보조금을 지급해 새로운 선박을 건조하였고 수십만 명의 퇴역 군인들을 해상 민병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중국 해상 민병은 미국이나 영국 정보기관들조차 정확한 규모나 조직, 전력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치밀하고 비대한 비밀단체입니다. 2022년 현재 약 100만 명 안팎일 것이라는 추정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해상민병은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훈련, 물자 운반, 해상 시위 등 군사적 활동을 수행하거나 해군, 해경의 정보원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단 겉으로는 민간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정부에서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중국 해군을 저지할 전력을 구축하는데 군사력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최근 미 해병대도 기존 해병대의 상징과도 같던 대규모 상륙작전과 내륙진공, 지상작전 능력은 축소하고 적 군함을 공격하는 능력을 크게 향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미 해군은 해병대와 함께 네메시스를 구축하고 공군은 폭격기는 물론 수송기에서도 스텔스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대량 투발할 수 있는 래피드 드래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해병대의 네메시스 시스템의 핵심인 NSM은 가격이 한 발에 220만 달러, 하나로 약 30억 원에 달하며 공군 래피드 드래곤의 중심인 장거리 대함미사일은 한 발에 400만 달러, 약 57억 원이 넘습니다. 미군이 이런 미사일을 수백 발, 수천 발씩 구매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에 배치하면 분명 중국 해군의 수상함 전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미사일의 수와 가격에 비해 중국이 동원 가능한 함정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척에 1억 원도 채 하지 않을 해상민병 선박을 잡으려고 한 발에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형 선박들의 물량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야심차게 신형 대함무기를 내놓았는데요. 그의 답이 바로 가격은 저렴하고 수량은 많으며 동시에 파괴력도 갖춘 퀵싱크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GPS를 이용한 정밀 유도폭탄 제이담에 이동 표적 식별 및 추적을 위한 광학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한 형태인데요. 탐색기와 연동된 조종 날개를 달아 고정 표적 타격용인 제이담에 이동 표적 타격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퀵싱크의 가격은 한 발에 30만 달러, 약 4억 3천만 원 수준이며 양산에 돌입하면 20에서 25만 달러로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퀵싱크는 미 공군과 해병대로부터 큰 기대를 받고 있지만 제이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만큼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사거리가 짧다는 것입니다. 최대 30km 정도로 중국의 해상 민병 선단에 단 한 척의 호위함이나 구축함이 있다면 그 전에 요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미군의 이 같은 고민을 해결할 게임 체인저를 손에 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와 LIG 넥스원이 함께 개발 중인 한국형 GPS 유도폭탄 KGGB의 개량형이 그 주인공인데요. 과거 2010년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민간 거주구역을 공격한 연평도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국군은 F-15로 반격에 나서려고 했지만 당시 군이 가지고 있던 제이담의 사정거리가 짧아 반격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계기로 한국군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KGGB 한국형 GPS 유도폭탄입니다. 북한의 도발로 중국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무기를 개발해버린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KGGB를 개량해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할 전망입니다. 발당 가격은 약 1억 원으로 미국의 퀵싱크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지만 사거리가 100km 이상이라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사거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KGGB는 사거리 말고도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나토 표준 무유도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항공기는 별도의 시스템 통합 작업이 없이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제이담은 폭탄 유도 장치에 표적 정보를 입력할 별도의 전선을 파일론과 기체 내부에 깔아야 하는데요. 항공기 임무 컴퓨터에 표적 좌표 수신 및 입력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 합니다. 반면 KGGB는 조종사가 휴대하는 태블릿 PC의 크기에 소형 단말기 하나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합니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단말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폭탄 유도부에 표적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기에 F5, F4와 같은 구식 전투기에도 개조 없이 장거리 초정밀 타격용 전폭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KGGB 개량형은 이동 표적 타격을 위한 탐색기와 조종부가 추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런 업그레이드만 이루어지면 한국은 미국 퀵싱크와 비교해 사거리는 3배, 가격은 절반 이하인 극강의 가성비를 갖춘 장거리 대함 타격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장거리 대함 유도 폭탄 능력은 KGGB는 물론 이를 주력 공격 무장으로 운용할 FA-50의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FA-50에는 통상 6발의 500파운드 폭탄이 탑재되는데 유도 키트를 장착한 KGGB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FA-50 한 대로 적함 4척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FA-50은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에이사 레이더,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이 추가되고 공중 급유 장치까지 장착한 블록 20 모델 완성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평시에는 방공작전과 지상공격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로 운용하다 유사시 개량형 KGGB를 달아 작지만 강한 대함 공격기로 변신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즉 KGGB와 FA-50의 조합은 전세계 여러 나라에 매력적인 무기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해상 영토 분쟁을 겪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발트 주변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시달리는 유럽 각국, 이란 고속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중동 나라들이 잠재적 고객이 되는 것인데요. 최근 FA-50은 폴란드에 수출되며 유럽 지역을 뚫으며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KGGB도 이미 2018년 사우디에 수출했던 적이 있고 최근 태국 공군도 T-50 전투기를 추가 구매하며 KGGB까지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판 퀵싱크 KGGB 개량형은 중국의 해양강국의 꿈을 박살내줄 신박한 무기로 주목받으며 미국도 탐낼 정도의 세계 최강의 가성비를 갖춘 대함 타격 무기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